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 또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왜 근현대사 역사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잔뜩 부풀린 선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현재 이 반일 선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이 대개 세 가지. 첫째는 교과서나 전교조를 포함한 학교 교육의 문제. 두 번째는 이 문비어천과 좌편향 언론 선동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식을 구하는 인터넷. 특히 인터넷의 포털 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이런 것이 잘못된 지식을 노출시키면 그것을 받아서 잔뜩 왜곡되고 선동된 이런 지식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우병, 5.18, 이 일본의 보복 사태, 청구권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선동 사태로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치면 지식백과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그 용어 해설, 그 용어 해설이 잔뜩 좌편향으로 선동되고 부풀어진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이 네이버의 전면에 등장을 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노릇을 하는 지경이 됐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출처가 된 것이고 그 출처는 누가 만든 것인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이 네이버에 강제징용을 쳤을 때 나오는 설명, 해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 종사케 한 일. 중국 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 광산에서 집단 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징용령을 실시 강제 동원에 나섰다. 39년부터 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혹은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 금속광산, 토건공사, 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또한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국민학생까지 군사시설공사에 동원했으며 44년에는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 징집,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떤 대목들이 잘못됐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케 한 일이라고 맨 윗줄에 표시를 해서 마치 강제징용이, 우선 징용 자체가 강제성이 있으니까 강제징용이란 말은 서울역전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징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이 징용은 조선인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인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조선, 대만, 사할린 이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이라고 명기를 해서 마치 일제가 조선인만을 강제 동원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을 공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징용령, 여자정신대 근무령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의 관계령, 칙령으로 발표가 돼서 여러 가지 징집 이런 업무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한 것처럼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통 연구가에 따르면 임금, 퇴직금, 수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됐고, 그리고 노예 상태 같은 노동 조건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토, 일본 본토의 여성들 그리고 이 조선, 대만 다 식민지에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여자 정신대 근무령에 따라서 동원된 여성들은 주로 군수공장에서 일을 했지, 맨 마지막에 표현된 대로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선동입니다. 이 군대 위안부에 보내진 여성들은 별도의 이 여자 정신대 근무령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모집 방식을 통해서 모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제가 법령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서 군대 위안부로 보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평양 미림비행장 노동자 800여 명, 지시마 열도, 이 지시마 열도는 쿠릴 열도를 얘기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윗부분에 있는 쿠릴 열도의 노동자 5천여 명이 집단 학살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남양 지방의 섬에 끌려간 경우에는 일본군의 후퇴와 함께 동굴 속에 가두어져 무참히 학살당한 예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 7,648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근현대사 사전 2005년 한국사 사전 편찬회가 만든 그 사전을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시마 열도, 이 쿠릴 열도에 일제가 비행장을 건설을 했었는데 거기에 동원된 5천여 명의 조선인 징용 노동자들을 집단 학살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이 내용의 진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시마 열도 비행장에 관련된 많은 자료와 기록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런 집단 학살의 증거나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군용 비행장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커다란 군사 기밀도 아니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학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소설가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는 소설, 전북 김제의 만경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하에 각종 벌어진 수탈과 동원 또는 각종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묘사한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가 철저하게 파헤쳐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조선인 총수가 66만 명이라고 명시를 하면서도 앞페이지에는 약 120 내지 130만 명이 되는 것처럼 또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아마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오히려 사실에 가깝지 않겠는가. 왜냐, 이것은 각종 기록과 서류와 통계로 작성된 것일 터이니 말입니다. 시청자라면 제가 옆에 올려놓은 대로 이 한국 근현대사 사전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백과의 출처, 이것은 근현대사의 1800여 개의 항목을 간추려서 사전 형식으로 만든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집필한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감수와 총체적인 개관을 맡았던 이이화 교수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시장이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하고는 다른 좌파 성향의 단체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을 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이 역사문제연구소는 한국사회에 좌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1986년에 설립된 좌파 성향 연구가들의 모임으로 예를 들어 역시 좌편향 역사학자 서중석 이런 사람들이 다 소장을 맡았습니다. 이희와 서중석, 그리고 역사 비평과 역사 문제 연구, 그 다음에 한국사 교실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꽤 많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왜 이렇게 좌편향이 됐고 좌파 학자들로 지배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의문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완전히 좌파 학자들의 집산지가 역사문제연구소입니다. 세 번째, 이 한국 근현대사 사전을 집필한 한국사 사전편찬회라는 곳이 있고 그 중에서 일제시대에 관련된 부분을 집필한 사람이 박은봉이라는 저자인데 이 사람은 학력이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수료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집필을 해놓고 조정래의 아리랑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영훈 교수가 철저하게 파헤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이런 걸로 잔뜩 선동하는 내용을 버젓이 책에 적어놓고 있고 네이버는 이런 한국 근현대사 사전을 강제징용을 살펴보는 첫 번째 지식백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강제징용에 관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네이버 창에 강제징용을 치는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백주의 대한민국의 넘버원 포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